안녕하세요, 뽀까입니다. 오늘도 저녁 뽀까. 지금 쯔양을 폭로한 가세현에 대한 폭로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김세희가 구제혁을 공격했듯이 구제혁이 지금 구속되기 전에 김세희와의 통화를 다 까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데 보면 뒤에 내용들이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거의 공부하듯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의 녹취 자료들이 더 재밌을 거예요. 내용들이 굉장히 영화 같죠. 자, 일단 이 사건의 시작을 알아야 합니다. 처음 듣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여회장이라는 사람과 예비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회장과 예비회장이 국내 불법 토토 얘기 나오면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고 또 둘이 라이벌 관계래. 뭐 윗지방은 예비회장, 아랫지방은 여회장. 이래서 뭐 자기들끼리 그런 게 있나봐. 어쨌든 여회장과 예비회장이 있는데 구제혁은 예비회장 쪽입니다. 구제혁은 지가 예전에 아프리카 큰손들 돈 세탁하는 거에 대해서 취재를 하다 예비랑 알게 됐는데 아주 심층적으로 취재를 했어요. 예비회장이 운영하는 법인의 재무제표. 매출은 200억 가까이 되고 굉장히 높은 굉장히 건실한 기업이에요. 이 회사 심지어 굉장히 유명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예비회장이 이전에 뭘 하던 사람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회사는 굉장히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었으며 세금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었고 딱히 눈에 띄는 문제점 또한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확인해보니까 실제로 기부랑 후원을 많이 하긴 했더라고요. 예비회장은 본인이 합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증했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세탁해주는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구제혁은 예비랑 골프도 치러 가고 한다는 걸 아주 자연스럽게 말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예비가 저한테 골프 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골프 요즘 배우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볼이나 치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도에 있는 아일랜드 CC 가서 같이 볼 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단체 미팅이라도 하듯이 친목도 다지는 중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구제혁은 예비회장 편이고 그럼 예비회장의 라이벌인 여회장 편은 누가 있냐? 임마누엘이라는 유튜버입니다. 임마누엘 말로는 그냥 커피 한 잔 얻어먹은 사이라고 하는데 잘은 모르겠고 임마누엘 말에 따르면 처음엔 그냥 사기꾼인 아카라카초를 팠을 뿐인데 알고 보니 얘랑 구제혁과 예비회장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래요. 이게 당시 임마누엘이 올린 영상인데 여기서 아카라카초는 또 누구냐? 지금 사태에서 종종 이름 들어보셨을 텐데 처음엔 예비회장의 그냥 심부름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중간에 뭐 좀 사기도 치고 삥땅도 치면서 배달 사고도 내고 그래서 나중 되면 예비회장파에서 구제혁과 아카라카초가 서로 싸우면서 지금 구제혁의 황금폰 녹취가 터지게 된 거죠. 이건 좀 이따 얘기하고 한편 이렇게 공격을 당했으니까 구제혁은 예비회장의 검으로서 임마누엘과 여회장의 커넥션이라는 영상을 찍습니다. 어쨌든 여회장은 임마누엘, 예비회장은 구제혁이라는 검이 있었고 구제혁은 임마누엘 너 여회장 돈 받았지, 임마누엘도 구제혁 너 예비회장 돈 받았지 이러면서 싸웁니다. 근데 임마누엘과 구제혁은 서로 친분이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서로 뒤로 만났는데 구제혁 그냥 비즈니스 파트너 한번 맺어. 임마누엘 너 지금 내용이 무슨 뒷돈 받아먹으러 얘기할 텐데 구제혁 나 이런 부탁 안 하는 거 알지 않냐? 임마누엘 예비회장하고 뒷방 관계가 아닌 거면 네가 이렇게까지 일을 볼 이유가 있냐? 이렇게 구제혁과의 대화가 공개됐는데 어쨌든 뭐 그러다가 각자 영상을 내리기로 합의를 봤는지 서로 저격하는 영상들이 다 내려갑니다. 자, 그런데 가세현에서 이런 녹취가 있었죠. 얼굴 표정을 바꿔달라고? 아니 표정을 바꿔달라는 게 아니라 사진이 너무 이상하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왜 예비가 부탁을 하는데 임마누엘 가 얼굴 잘생기게 나오든 말든. 아니 임마누엘은 여회장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비가 왜 임마누엘 표정을 좀 제대로 된 걸로 바꿔달라고 하는 걸까? 이렇게까지 커넥션이 있었다는 정황이 나온 겁니다. 그만큼 예비가 대단한 건지 여회장이 물먹은 건지 어쨌든 지금까지의 세계관이 이해가 되시죠? 여회장 vs 예비회장. 그런데 지금 사태는 예비회장 밑에 있는 구제혁과 아카라카초가 싸우다가 구제혁 폰이 털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 반대쪽 임마누엘이 이번에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이 시나리오를 짠 게 본인이라는 소리를 합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는 말은 임마누엘의 주장 인데 그래서 정리를 하면 구제혁과 임마누엘은 서로 적이긴 했지만 개인적인 친분은 있었잖아. 근데 구제혁과 아카라카초가 그 안에서 틀어졌는데 원래 싸움이란 게 같은 집안 싸움이 더 잔인한 법이라고. 자기들끼리 같은 편이었을 때 뒷돈 받고 구린내 풍기는 자세한 내용까지 서로가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서로가 틀어졌으니까 구제혁은 아카를 죽여야 되고 아카도 이렇게만은 당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현재 황금폰 녹취를 푼 겁니다. 다 아시죠? 아카가 구제혁의 17,000개의 통록을 모두 가질 수 있었던 내용. 뭐 구제혁한테 무슨 코인을 옮기려는데 대신 새 폰을 사준다고 하면서 같이 내려가는 길에 그걸 다 복사를 했대요. 근데 임마누엘이 말하길 원래의 시작은 이근이 구제혁 폰을 부시면서 시작된 게 맞다고 합니다. 와 씨발 또 진짜 이근이 나락을 보냈네. 어쨌든 자, 그래서 구제혁과 아카가 사이가 안 좋으니까 구제혁은 아카가 갖고 있는 통화 녹취가 두려운 겁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방금 말한 통화 녹취는 구제혁 황금폰을 복사한 그 내용이 아니라 아카와 구제혁이 친했을 때 통화한 그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구제혁은 지 폰이 복사된지도 몰랐던 상태였죠. 자, 근데 뜬금없이 임마누엘이 나타나서 아카를 대신 만났고 임마누엘은 아카 폰에서 예비와 구제혁과의 통록을 다 지워버리고 그 영상을 찍습니다. 아니 왜 걸리면 자꾸 사기질을 하냐고. 아니 정말 정신보다 좋아하네. 니폰이 주는 허언증 환자에다가 어? 여기 분명히 지금 저거 없다. 이제 내가 아까 삭제했잖아 우리가. 예비 구제혁 없어잉? 네.
저 지웠다는 영상을 구제혁한테 보냈고, 그러니까 반대쪽에 있던 임마누엘이 대신 아카를 만나서 통록을 다 지워버렸으니까 구제혁은 이런 모습을 보고 임마누엘을 완전 신뢰하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임마누엘의 저 행동으로 예비회장도 임마누엘한테 뭔가 해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가세현한테 표정 바꾸라고 한 것도 같은 편이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자, 어쨌든 아카라카초는 그렇게 팽 당하고 통화 녹취도 삭제 당하고 누구한테 가냐면 판습 방송으로 갑니다. 판습은 또 뭐고 왜 나오냐? 구제혁이 최근에 계속 판습과 판습이 속한 하고회라는 조직에 대한 영상을 계속 찍고 있었어요. 어쨌든 판습도 저런 영상으로 계속 저격을 당하니까 구제혁을 담그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이쪽으로는 아카라카초와 판습은 둘 다 구제혁을 담글 생각으로 합심을 했고, 삭제당한 아카라카폰의 녹취를 포렌식으로 다시 살립니다. 자, 그래서 아카라카초와 판습은 구제혁을 담그기 위해 통화 녹취도 있고 구제혁이 황금폰 17,000개의 통화 녹취도 있으니까 이걸 가세현에 까버린 겁니다. 근데 가세현은 뭐 제가 지금 이쪽 얘기를 해서 그렇지 가세현과 구제혁은 또 새로운 세계관이 있는데 이것도 녹취가 다 떴죠. 구제혁이 김세희한테 광고 물어오고 돈도 김세희 대신 꾸려다니는 하수인이었다는 거. 근데 그렇게 구제혁한테 도움받고 있었던 김세희가 왜 구제혁의 녹취를 판석에게 받고 폭로를 했냐? 몰라요. 이건 폭로당한 구제혁도 모른다고 하고 임마누엘도 몰라서 모두가 추측만 할 뿐입니다. 연예디 통령에서 녹취를 깐 20분짜리 내용으로 추측을 하자면 김세희는 갑자기 2억이 필요하다고 구제혁한테 돈 좀 빌려오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구제혁은 또 거기에 굽신거리면서 지가 아는 돈 많은 사람들한테 꾸러다닙니다. 그러면서 김세희가 뭐 자기 집이 20억인데 이미 대출도 10억 잡혀 있는데 그걸 담보로 20억을 빌려오라고 하는 둥. 현실 경제 개념이 전혀 없는 김세희의 모습이 나오기도 하죠. 어쨌든 결국 구제혁은 김세희가 돈 꼬우라는 미션에 실패를 하고 겨우 예비회장한테 광고만 얻어와요. 그게 바로 정성찬이라는 식당 광고인데 저게 예비가 운영하는 푸차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억의 돈이 필요한 김세희는 저런 몇백만 원짜리 광고만 갖고 오니까 빡쳐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이런 식으로 녹취를 다 폭로한 거죠. 구제혁도 그 이유를 몰라서 추측하기로는 돈을 안 빌려줘서 그런 것 같기도 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뭐 계기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틀어지게 된 계기가? 돈 안 빌려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돈을 안 빌려줘서. 아니, 돈을 안 빌려줬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모르겠어요. 저도 그 아저씨가 뭐. 자, 근데 임마누엘은 구제혁이 돈 받아 처먹은 녹취를 제보 받고 바로 꼬리 자르기를 한 거라고 해요. 근데 인간적으로 김세희는 본인의 개인적인 일을 구제혁한테 요청했고 구제혁은 또 그걸 들어주겠다고 열심히 여기저기 알아봐주고 사람도 소개시켜주고 했는데 모든 건 다 당신 때문이야 이러면서 괜히 트집 잡고 이렇게 구제혁의 숨통까지 끊어버리는 녹취까지 공개해버리는 그런 김세희의 모습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질 않아서 많은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죠. 다른 광고도 카라큘라한테 받았다며 뭐 공정하고 정의로운 방송을 위해서 뭐 이런 걸 주장하기에는 지가 최승정 인터뷰 위너즈 방송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녹취까지 다 나온 상황에서 할 말은 아니죠. 어쨌든 이게 이 사건의 숨은 뒷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 넘어오면 구제혁이 구속되기 전에 임마누엘한테 황금폰을 맡겼대요. 아까 본 영상처럼 아카라카초 폰에서 녹취 삭제한 영상으로 구제혁한테 신임을 얻게 됐고 그래서 구제혁은 임마누엘에게 황금폰을 줬다고 하죠. 그런데 그 황금폰 내용들이 지금 어떻게 됐냐? 구제혁 황금폰 속 년자 착취물 유출, 제2의 엠번방 사태 터지나, 황금폰으로 불리는 유튜버 구제혁의 휴대전화가 검찰 출두 전 통째로 복제돼 링크 주소만 알면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에 올라왔다가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출된 구제혁의 휴대전화 저장 파일에는 녹취 파일, 법원 판결문 등 다수의 제3자 개인정보를 비롯해 미성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 물도 다량 들어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와씨. 그러니까 황금폰의 내용들이 구속 전에 온라인에 통째로 올라왔었는데 거기엔 불법 자료들이 많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왜 구제혁이 황금폰이라고 했는지 이제야 알겠네. 그리고 일단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저게 사실이라면 구제혁 폰에 그런 게 들어있다는 사실만으로 구제혁은 이미 범죄자고 근데 황금폰을 온라인에 뿌린 사람들 있잖아. 이걸 퍼뜨린 사람도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황금폰을 갖고 있다는 임마누엘이 유포범으로 지목이 됐는데 기다란 커뮤니티 해명글에서 보면 임마누엘 본인은 온라인에 뿌리지 않았고 이근과 언론사 들에게만 줬고 그 이후에는 뭐 어떻게 퍼진지 모른다는 입장이죠. 그리고 기사를 보면 A씨가 유포한 정황을 인지한 김소연 변호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했다. 피해자 여성들의 나체 사진들도 담겨있다며 긴급조치해달라고 국민권익위에 당부했다. 이러는데 여기에 나오는 김소연 변호사는 가세현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저 기사를 쓴 기자도 맨날 가세현 기사 써주는 뉴데일리 기자고 그러니까 보면 김세희를 지키기 위해서 자극적인 성착취물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고 솔직히 구제혁이 쫄보 새끼가 엠번방 같은 착취물 같은 걸 만들어 놨을까 싶었는데 어떤 류의 내용인지가 이근 채널에 나와 있어요. 보통 300 스타트, 이화여대 퀸 168 44. 전 잘 모르겠는데 뭐 소개팅 같은 걸 봤나 봅니다. 그리고 이런 사진도 올라왔는데 그 소개팅이 잘 됐나 봐요. 재혁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네. 뭐 어쨌든 이런 류의 정보들이 담겨 있고 이걸 기사에서는 자극적으로 착취물이라고 오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무튼 오늘은 이 폭로가 왜 시작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뒷배경을 다뤄봤는데 제가 잘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걸 알면 더욱더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평 현실판 사이버레카들 판이 참 무섭다.